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설렘과 긴장이 함께하지만 오늘은 특히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다시는 미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자극적인 문장,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은 여러 소문과 해석들.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많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목에 살짝 연결된 감정의 흐름만 짚고 이후부터는 실제로 벌어졌던 시즌의 이야기와 그 이후 펼쳐진 상황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손흥민의 멀스 도전, 그리고 기대와 현실이 교차했던 첫 시즌의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8월,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FC 유니폼을 입으며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많은 팬들은 과연 이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했습니다. 팀은 당시 중위권에 머물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리더와 해결사가 필요했습니다. 손흥민은 합류 직후부터 팀의 중심이 되었고 주장답게 경기장 안팎에서 묵묵히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의 합류 이후 팀 성적은 눈에 띄게 상승했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분명 성공적인 선택이었고 손흥민 개인에게도 새로운 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 탈락, 그리고 그 한 경기 안에 응축돼 있던 FC 시즌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8강 한 경기가 아니었고 FC가 올 시즌 어떤 팀이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90분이자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축소판이었다고 봅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규리그 순위에서 밴쿠버가 위였고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판 승부라는 잔인한 폼에 든 단 한 번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FC는 준비했던 그림을 거의 펼치지 못했습니다. 밴쿠버는 초반부터 중원을 장악하며 압박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FC는 후방에서부터 제대로 빌드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리스의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최전방의 손흥민은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공이 오지 않는 공격수, 움직여도 연결되지 않는 침투, 이런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니라 전반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FC는 조직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반 40분 실점 장면은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균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밴쿠버는 한 번의 롱킥으로 앞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뒷공간을 파고든 사비의 칩슛은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이어진 전반 추가 시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두 번째 실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밀린 장면, 세컨드 볼 대응의 늦음은 시즌 내내 반복됐던 약점이었습니다. 이때 전반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장은 이미 밴쿠버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건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들어 전술적 조정과 함께 조금씩 중앙에서 공이 돌기 시작하자 손흥민은 기다렸다는 듯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골 장면은 그의 집념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슈팅이 막히고 두 번째 슈팅이 수비에 걸렸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공을 밀어넣는 과정은 에이스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골 하나로 흐름은 뒤집혔고 FC 벤치와 선수들 모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후 동점골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말 그대로 손흥민의 경기였습니다. 침착한 프리킥,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으로 빨려 들어간 공, 상대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한 완벽한 궤적. 이 순간만큼은 밴쿠버 홈구장이 조용해졌고 FC 팬들만이 잠시나마 결승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역설을 보여줍니다. FC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도 모두 손흥민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구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시즌 종료 후 찾아온 뜻밖의 반전, 그리고 국제 무대 진출이라는 보너스입니다. 모두가 시즌이 끝났다고,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 뉴욕시티와 마이애미의 결승 결과에 따라 규정상 남아있던 국제대회 진출권이 FC로 넘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이애미가 이미 티켓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차순위 팀이었던 FC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출전권을 얻게 된 것이죠. 이는 손흥민 영입 당시 FC가 그렸던 큰 그림, 즉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다음 시즌 북중미 최고의 클럽들이 맞붙는 무대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 논점은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손흥민 앞에 놓인 살인적인 일정과 현실적인 과제들입니다. 웰스 정규리그 34경기의 플레이오프, 여기에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리그스컵, 유스 오픈컵까지 더해지면 60경기에 가까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이동거리, 그리고 손흥민이 34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더 많은 경기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반갑지만 동시에 혹사를 걱정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즌은 말 그대로 라스트 댄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팀과 리그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 그리고 팬들 사이에 퍼진 소문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미국 생활에 큰 실망을 느꼈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오열했다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레스 수뇌부가 한국으로 날아갔다는 자극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이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며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플레이오프 탈락의 충격과 멀스라는 리그 특유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기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는 축구판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동시에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수임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승이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국제 무대라는 새로운 기회가 다시 열렸고,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도 남았습니다. 진실과 소문이 뒤섞인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손흥민이 여전히 축구를 사랑하고 승자를 꿈꾸는 선수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